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2회 모의고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중에 2회 부분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났네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10만 원을 줬습니다. 이것으로 수리하세요. 자동차를 고치세요. 자,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을요, 합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서로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을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 주는 돈을 합의금이라고 하죠. 투이 씨는 대기업에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원서를 내게 됩니다. 보통은 원서를 내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지원하다 라고 얘기하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자, 그래서 여기는 층과 층 사이를 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노이즈, 그래서 소음이라고 얘기하죠. 층간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영화는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영상미도 좋다, 좋아서 인기가 많다. 이 좋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로요, 훌륭하다 또는 뛰어나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돼요? 아어도 돼요? 라는 말, 이 초급 때 배운 거죠. 아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네, 아어도 돼요 또는 no, 아니요, 뭐뭐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안 돼요가 나왔으니까 버리면 안 돼요, 으면을 쓰면 되겠죠. 영미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면서요? 자주 만나죠? 아니요, 같은 회사에서 일해요. 하지만 자주 못 만나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공연이 9시에 시작하니까 8시 40분까지 오세요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거는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바꾼 표현이겠죠. 뭐뭐으세요는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라고 하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가용 없이 여행해요, 가능해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유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가용 없이 여행하다,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는요, 명사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여행하는 것,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좋겠네요.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자가용 없이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난주에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다. 돌잔치에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더 반가웠다. 돌잔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지 않고도 돌잔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아기가 돈을 잡으면 부모가 되고 시를 잡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한다. 또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추측한다. 친척들은 조카가 돈을 잡기를 바랐는데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조카가 커서 유명한 가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돌잔치 때 아기가 잡아요. 잡는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잡이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돌잡이라는 것은요, 아기의 장래를, 아기의 미래를 추측하는 행사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스마트폰 덕분에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는 좋은 것, 장점이 나와 있는 게 맞겠죠. 자,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보 검색,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인터넷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 등 원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렇게 장점, 좋은 점이 윗부분, 앞에 부분에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장점이 아닌 반대, 단점이 나오겠죠.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는 일도 생겼다. 게다가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정도, 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중독, 사생활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예상대로 단점이 나왔네요. 그래서요, 윗글의 제목으로는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에는 아까 좋은 점, 장점이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빠르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장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주거 문화라고 했는데 이 주거라는 것은 집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아니요. 아파트가 더 많아요.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고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네, 선호한다. 맞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원룸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을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시설을 뭐라고 하냐면요, 보건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 공부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생교육이 답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안교육, 직업능력교육 등이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장소, 여러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은 맞지만 90%는 너무 과장됐습니다. 보통 70%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주요 방법으로 인식된다. 한국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리고 더 많이 공부하면 사회적 지위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의무교육은 중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9년 동안 교육받는 겁니다. 아니고요.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비싸요. 비싸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진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중시하는 연고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맞는 것을 찾아보는데요. 자, 이 연고는요, 학연, 지연, 혈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잘 모아져 있네요. 자, 여기 보면요, 지연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 그 다음에 혈연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관계, 핏줄로 맺어진 거 맞고요. 학연이라는 것은 학교 출신, 같은 학교 출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고요. 이건 맞죠. 한국인이 연고를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 단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요, 종교의 자유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게 진짜 자유죠. 종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건 절대 아니죠. 종교의 자유는 종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자,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왔고 학교 병원을 많이 설립했다. 네, 맞습니다. 불교는 이거예요.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로 삼국시대에 들어와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고요. 유교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고 제사가 대표적인 의식, 행사가 되겠죠. 여긴 순서가 바뀌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삼권 분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 무엇을요?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 맞고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너무 말도 안 돼서 웃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 같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한국은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 세 기관에 나누었다. 자, 복습해 봅시다. 국회는요, 입법부라고 얘기하고요. 정부는 행정부라고 얘기합니다. 법원은 사법부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직접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가 바로 선거의 4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평등선거는요.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의 조건 관계없이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그리고 보통선거는요. 국민으로서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이 보통선거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보통선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평등선거는 한 표씩 할 수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직접선거는 직접 하는 거 맞고요. 비밀선거는 알지 못하게 비밀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수출 상품들을 보도록 합시다. 옷, 신발이 처음이에요. 196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좀 무거운 것들, 무거운 느낌의 것들을 하는데요. 기계, 배, 철강이 1970년대였고요. 1980년대부터는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가장 높은 기술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추가로 얘기한다면 최근에는요, 뭐 K-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이런 문화 컨텐츠들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돼 있죠. 나가라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라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제도는요.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영양성분 표시 등 소비자 안전에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라고 하는데, 반드시라고 하면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무 표시제가 답이 되겠고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문제에 대해 알려주고 그 상품을 수리 또는 교환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교환을 다시 불러서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불러와서 다른 것을 주는 것, 이걸 리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요, 국민들 또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맞지만 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 인권을 보호한다. 이것이 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외국인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이 귀화라는 것은요. 한국과 어느 정도, 한국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귀화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 안에 혼인 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 나라 이름과 나라를 건국한 사람, 나라를 만들다. 근데 만들다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나라를 세우다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요. 신라는 누구예요?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해를 볼까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대조영이 세웠죠. 그리고 여기 왕건이 있는데요. 고려를 봅시다. 고려는 왕건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는 이성계가 세웠고요. 그러면 단군은 어떤 나라를 세웠습니까? 고조선, 대한민국 최초의 나라 BC 233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이성계가 맞죠? 자, 한국의 역사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헌안설원이 아니라 유관순 누나죠. 유관순 누나가 3.1운동에 참여했고요.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고요. 서희는 싸우지 않고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았다. 그래서 서희의 단판 아주 유명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맞죠? 김만덕은 제주도 사람이 맞아요.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이것까지 맞습니다. 그때요. 왕에게 알린 게 아니라 쌀을 사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백성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김만덕이라는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 우먼이죠.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제주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음식이 없었을 때 쌀을 많이 사서 백성들을 먹을 수 있게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는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축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틀린 것을 찾아볼게요. 보령 머드 축제, 백제문화제는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가 맞고요. 전라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세계 도자기 엑스포, 여기 어디냐면요. 이천이고요. 그래서 경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경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안동 국제탈춤 맞고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 서울 비초롱, 서울 거리예술축제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경기도의 이천의 도자기 축제,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화용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보여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이렇게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평등권이란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등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차별을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평등권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차별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다 똑같다? 아니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2번이 답이 되겠고, 다른 것도 좀 알아볼게요.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사회권이고요. 참정권이라고 했는데 참정권, 이걸 봅시다. 정치를 얘기합니다.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치, 선거를 할 수 있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선거고요. 참정권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평등선거 보면 누구나 모두 다 한 표씩, 이것도 참정권에 해당하는 거에 되겠죠. 자, 다음에 자유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을 권리, 자유로울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6.15, 14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남한과 북한이 어때요?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다,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통일비용으로 오른 것은, 통일비용 말 그대로요, 통일할 때 드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 개념은 뭘까요? 분단되었을 때,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을 때 드는 돈을 분단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분단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남북 갈등에 대한 불안이요. 이게 돈이 들고 힘이 들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분단비용이 되겠죠. 외교적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것도 부담스럽고 돈이 들 수 있겠죠. 기업과 리을은 분단 비용이고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남북 제도를 통합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 비용이 되겠죠.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를 어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라고 했는데, 자, 경제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요. 여기에는 가게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기업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정부가 들어가는데, 이 가게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고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부라는 것은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세금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게는 주로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노동을 합니다. 기업은요, 생산을 하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줘요. 그리고 가게에서, 집에서는요,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 대신 가게, 여기에 있는 아빠와 엄마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고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게, 기업, 정부 어떤 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주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한다. 뭐라고 있습니까? 소비하는 것은 가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산은 어디 있어요? 기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업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는 가와 나, 가게와 기업에게 받은 세금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한다. 세금은 역시 정부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봅시다. 형법, 관세법, 마약법처럼 많은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무엇이 적용된다? 더 나쁜 일이에요? 더 큰 범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는 특별하죠.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플러스 알파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이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특별하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 예를 들어서 어린이에 관련된 것 또는 뭐 마약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것을 가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중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6.25 전쟁이 시작된 후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38도 선에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는데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해서 이렇게 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와서요. 여기까지 다 내려오게 돼요. 부산 지역만 남게 됩니다. 여기가 다 북쪽이 되고요. 여기만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에 상륙을 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패배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잡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교육이요.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도 있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 동안은 의무 교육이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 맞습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자신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고 싶으면 내요. 안 내고 싶으면 안 내요. 나는 1,000원만 내고 싶어요. 1,000원 내요. 나는 1억을 내고 싶어요. 그럼 1억 내요. 맞아요? 아니요.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2강, 그러니까 모의고사 2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강, 3의 모의고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